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책 남윤정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어린이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현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날에 대한 책을 소개할까요? 네, 특별한 날에 읽는 오늘의 어린이책.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네,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에서 언제 제정이 됐을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재활의 날이라는 날이 있었대요. 네. 민간 단체에서 네. 개최를 했었는데 1981년에 이제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4월로 정한 것은 일단 4월이 좀 1년 중에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이런 날이나 이런 행사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국내에서는 4월 20일로 제정이 되어 있네요. 네. 요 날에 이제 뭐 행사들이 있긴 할 건데 별로 많이 알려지질 않아서 네. 사람들한테 잘 인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요즘에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4월에 이제 시위하는 거,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하는 거, 그날 이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전장위원회에서 네.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네, 이동권 시위하는 네. 것들을 보도되는 거 아마 들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접 그 장면을 보신 분들도 얘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면 오늘 장애인의 날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첫 번째 책은 교양서예요.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박윤영, 최준우 글 뜨인돌에서 나왔고요. 2023년 작품입니다. 이 책은 오늘의 어린이책 4권 사회적 소수자 항목에서 12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조금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커플이 각자 또는 같이 있을 때 겪은 온갖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담은 책. 유독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심한 이유와 대안적인 상상력을 담백하고 차분하게 들려준다. 책 곳곳에는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유머러스한 미러링 에피소드가 실려 있지만 두 사람은 결코 장애와 비장애가 기계적으로 반전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존엄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과연 나눌 수 있는지 자연스레 고민하게 될 것이다. 네. 서평 들어보면 이제 이 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책은 꽤 두툼하네요. 네, 이것은 교양서이기 때문에 아마 뜨인돌 출판사에서 라면 교양 시리즈로 내신데 그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청소년 교양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이제 고학년 좀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애인 관계에 있는 비장애인이 그 시선을 가지고 경험한 걸 토대로 나는 비장애인으로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장애를 가진 애인과 같이 다녀보니 이런 게 되게 불편하네. 이게 되게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공감을 하는 이야기. 이제 장애인을 가진 분이 이제 여성이시고 비장애인이 박윤영 네, 윤영님이 선생님. 네. 그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준우님이 남성이시고 그냥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윤영님은 지방에서 살았었고 준우님은 서울에 있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서로 이제 그 달랐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았었구나. 너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유럽 여행을 가서 이제 아마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책도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출판사에서 조금 더 이 책을 기획을 하셔서 이런 정말 장애인 차별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 두 커플에게.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이 윤영님이 쓰면서 막 후회를 했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책 쓰는 게. 너무 이제 내용도 많고 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기획을 해달라고 이제 출판사 얘기 거기에 대해서 막 힘들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말 훌륭하고 좀 이거 어떻게 좀 필독서로 다 읽힐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예전에 맨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라는 카테고리로 하다가 네. 그걸 소수자로 바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약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 보호받아야 되고 그냥 끝까지 약한 사람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쉽게 우리가 무시를 하고 차별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고 그 이름을 바꿨는데 이 책에서 윤영님이 그런 장애인들을 얘기할 때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꾼 것이 참 잘한 거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사실 소수자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뭐 장애인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네. 여러 대상을 포괄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읽기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책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저도 네. 근데 이 제목을 봤을 때는 그 미러링한 거,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은 뭐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걸 굉장히 각 챕터에 조금씩 뒤에 잠깐 실려 있는 거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 이제 윤영님과 준우님의 서술 그리고 이제 또 윤영님이 되게 멋지신 게 원래 가족들이랑 살 때는 이제 이분이 선천적 장애여셔가지고 어떤 정도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시고 그래서 뼈가 자라지 않고 작은 몸집을 가지셨대요. 근데 이제 인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근데 공부도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인 가족들이 그러니까 너가 몸이 아프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공부를 뭐 해야 돼 굳이?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윤영님이 나중에 이제 다른 장애인들을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책에도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어떤 점이 뭐 불편했는지 이런 건 고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이야기 또 윤영님이 만난 장애인들이 지체 장애뿐만 아니라 뭐 자폐 스펙트럼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장애인한테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시혜적 시선이 아니라 결국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 같이 함께 살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돼야 하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런 법이 필요하겠구나.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점이 되게 제일 힘들겠구나. 특히 윤영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살 때,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는 학교에 다니셨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몸집이 작으시다 보니까 보통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많이 안아주거나 업어줬대요. 그러니까 한 유아에서 좀 초등 저학년 정도의 이제 무게였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건 안 나오지만 그랬는데 친구들이 뭐 그래서 하나도 뭐 체육 수업 같은 거 빠지거나 한 적 없고 그냥 무조건 이동은 해서 거기서 같이 참관을 한다든지 수업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윤영님을 옮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골절이. 네, 온몸에 다 골절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바쁘게 좁은 복도에서 다녀야 하는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이게 제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너무 놀라고 자기도 상처를 아프고 또 이제 각자의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전에는 친구들이 같이 이 윤영님과 다녔다면 그때 다음에는 이제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이제 도와줬다가 오히려 고립되고 네. 그렇게 되었을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립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학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중학교 같은데도 그런 장애 휠체어 보행 시설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겠냐고. 특수학교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특수학교가 워낙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네. 그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 학교를 가려면. 맞아요. 그래서 네. 윤영님이 그 뒤에 청소년기는 완전히 집에서 고립된 상태로 보내셨다고 해요. 네.
그런 시절을 좀 몇 년 보내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고립될 바에는 제대로 도움을 받고 도시로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독립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 관련해가지고 집도 조금 더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에게 맞게 설계된 그런 집, 그다음에 돌봄해 주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혼자 독립을 하니까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진 거죠. 다 할 수 있고. 예상과 많이 다르네요. 네. 네, 도우미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독립을 한다는 거의 중요함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독립을 한 다음에 훨씬 더 자유로워지셨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 네가 어떻게 혼자 사냐.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렇게 잘 살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애인인 준우님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차에 그 만나는 과정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게 쓰셨는데 뭐 우리는 만나지 못할 뻔했다. 10대 시절 윤영과 준우의 하루, 다른 세상 속 우리 둘, 분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챕터고 그래도 만난 우리 이렇게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겪은 이야기들이 쭉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네요. 비장애인이 왜 쓸데없이 나돌아다녀? 이런 게 아까 말한 그 미러링에 네, 미러링. 대한 건가 봐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흐름에 맞게 미러링 되었을 때 어떤지를 이렇게 써 있고 실제 흐름은 이 두 사람이 커플이 겪은 이야기들. 네. 예, 사랑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네네. 겪은 이야기. 또 맛집 가서 이렇게 못 들어가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배고픈데 밥 못 먹어서 계속 빙빙 돈 이야기. 그다음에 또 윤영님이 다른 장애인 분들 만나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얘기 듣는 이야기. 실은 저도 이제 장애 이해 교육을 학교에서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잘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막연히. 네. 제 그냥 체감으로. 근데 보니까 이제 2007년, 8년쯤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이 생긴 이후로 조금 더 차별하는 그런 말도 적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용도 무조건 기업에 해야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인식도 중요하지만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 인식이 따라오는 데는 사실 그런 문화적인 것만으로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더욱 차별에 대한 것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제화돼야 된다는 거를 이 책을 보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느꼈고 그다음에 윤영님이 제일 불편한 게 택시 타는 거. 장애인 택시가 너무 적어서 또 이렇더라고요. 서울에서 경기도가 가깝잖아요. 네. 넘어가면 내리고 다시 환승해야 된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죠? 그냥 그게 규칙이래요.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 차는. 아, 그렇구나. 네, 그것도조차도 몇 시간 걸려 잡으면 넘어갈 수가 없대요. 예산 문제겠죠, 아무래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장애인 택시는 그러면은 보통의 택시하고 다르게 뭐 요금을 안 받는다던가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봤을 그런 때는. 식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방은 더 열악하고 네, 또 그냥 당연히.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보고 너무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멀었구나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그 법제화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공유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 좋은 방향으로 네. 가는데 그러면은 인식이 바뀌거나 문화가 바뀌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법이 먼저 가주는 게 맞다. 네. 그런 법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오히려 사회가 그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경우도 네. 법이 먼저 가주는 게 맞다라는 게 이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적 불평등을 얘기할 때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좀 성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그런 산술적인 이퀄리즘이 당장은 필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처럼 이 장애인들도 당연히 이 인구에 비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그 자리를 줘야지 그런 법안이 마련이 되지. 그렇지. 그냥 비장애인들이 100번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공감하지 못하죠. 네, 맞아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거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인지의 한계. 어쨌든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족이 없으면 어떤지를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중요하고 또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반성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장애 이해 교육을 할 때 네.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윤영님 말씀이. 대부분 장애가 이제 후천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러분은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약간 그게 공포 마케팅 일종인 거고. 그렇죠. 네, 진짜로 공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윤영님 말씀은 장애를 그냥 하나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또 재활이라는 것도 장애인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환자는 재활로 나아질 수 있지만 장애는 재활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갖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다양성의 하나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결국은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오늘의 어린이 책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가치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도 하나의 그냥 묶음으로 말할 수 없듯 장애인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하잖아요. 스펙트럼이. 맞아요. 지적 장애부터 자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장애라고만 말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어떤 신고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발달 장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한 그 상동 행동 같은 걸 보이니까 경찰들이 그 이해하지 못하고 수갑 채우고 막 억지로 체포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발달 장애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가 부족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교육의 트렌드에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너도 맞아요. 장애인일 수 있다. 그리고 뭐 심각하게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심각한 장애인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아픈 몸이잖아요. 네. 그 아픈 몸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타산지석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도 언젠간 후천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런 공포가 맞아요. 아니더라도 네. 그냥 그렇게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이 장애인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생각되는 게 우리 사회 시설 문제. 네. 예전보다는 좋아졌겠지만 정말로 장애인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예전역에 더 미리 설계할 때부터 고려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고, 이거를 해야지 우리 전장위원회에서 그런 시위를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특히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 일본은 거리에서 장애인 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가. 거기는 사회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다. 일본 그 도시 공간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설이 훨씬 미비하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발달장애인이든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그렇죠.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근데 볼 기회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그것도 되게 안타깝고 빨리 바꿔줘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현님, 준우님이 준우님도 자기가 장애인을 별로 경험해본 적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윤영님을 보고 신기하고 되게 그렇지. 작은 사람이네, 귀엽다 이렇게 느꼈대요. 일단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주 접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전장에서 탈시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 원한다면 이 사회에 섞여 살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윤영님이 택시 잡다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이 휠체어 타는 분들한테는 지하철이 제일 편하대요.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근데 그 환승이 너무 어렵고 엘베가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환승하는 데만, 그때 여기도 이제 어떤 기자님이 그렇게 해봤는데 한 정거장 환승하는데 2시간이 걸렸잖아. 1시간 몇 분이 걸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이 잠깐 다쳐서 불편했으면 똑같은 거 경험을 겪은 거고, 유아차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노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데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너가 나중에 뭐 당신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네. 이제 아니라는 그만하고. 거죠. 네, 네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는 시설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익숙하게 많이 보고 당연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그래야지 장애인들하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는 당연한 일인데 네. 그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이 아니라 그냥 인권 자체로 바라보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똑같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그렇지. 그렇게만 시설을 해준다면 그렇지. 사실은 네. 응. 시설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제일 중요한 1순위. 그러려면 법을 빨리 바꿔야 한다라는 네. 것이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이런 법 개정 운동, 서명 운동 이런 거 할 때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책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 박윤영, 최준우 저서 뜨인돌에서 나온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두 번째 책은 일본 그림책이에요. 네. 서툴고 어설픈 대단한 일꾼들입니다. 타야 미스히로 글그림 라미파 옮김 한울림 스페셜에서 2022년에 나왔고요. 저희는 오늘의 어린이책 2호에서 사회적 소수자 부분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질문은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라는 거네요. 네. 서평 읽어볼게요. 네. 사람의 일을 맞추지 않고 일을 사람이 맞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997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유니버설 농업을 시행해온 효마루엔 농장도 처음부터 장애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비장애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장애인을 보고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법을 바꾸고 사람마다 다른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꾸자. 누구라도 한 몫을 해낼 수 있는 농장, 모두가 즐겁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쿄마루엔 농장의 사례는 농사에만 영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 서평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조금 네. 상상이 가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책에 어떤 분이 서평을 썼는지는 따로 적어놓지는 않습니다만 네. 굉장히 훌륭한 서평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농장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또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이 되는가 이런 그럴 수 있다. 네. 또 그 일본의 이야기 실화를 네, 실화입니다. 그림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 표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앞에 이렇게 작은 새싹 같은 게 쭉 있어요. 네. 그 농장인데 새싹파. 네, 네. 새싹파를 만드는 농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또 재밌고 이 얼굴들이 일단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보셔야. 익살스럽고 네. 귀엽고 조금만 읽어볼까요? 네. 네. 첫 장면에서 어느 날 특수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새싹파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사장님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안경 쓴 선생님이 학생 2명을 손잡고 와요. 사장님이 약간의 난감한 표정으로 뒷모습이 살짝 땀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팔을 이렇게 허리에 딱 기대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요? 글쎄요. 우리 새싹파는 맛있을 뿐 아니라 모양도 반듯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학생들이 새싹파를 잘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요. 한 학생은 멍하니 다른 데만 쳐다보고 다른 학생은 느릿느릿 두리번거리고만 있어서 사장님은 학생들이 영 믿업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로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할 기회가 생긴 건데 사장님이 당연히 처음에는 좀 걱정했겠죠. 네, 당황한 거죠. 네. 그래서 새싹파 근데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초밥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재료래요. 그러면 굉장히 일본 음식 문화엔 중요한 재료네요. 되게 중요하고 신선한 그게 중요한 건가 봐요. 네.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는 새싹파라 그래서 뭐 새싹하고 일종인가? 파의 새싹이라는 뜻인가? 그런가 봐요. 네,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튼 그림으로 어쨌든. 보면 네. 벼 모종같이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쭉 줄 맞춰서 이렇게 네. 심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줄 맞춰서 깨끗하게 심는 거를 장애인 학생 둘이 할 수 있을까? 사장님이 되게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린 색사파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쏙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저 학생들 눈빛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느릿느릿하고 네. 눈도 잘 안 마주치는 그런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책받침으로 가장자리를 싹 눌러가지고 오히려 사장님보다 더 깔끔하게,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줄 맞춰서 제대로 딱 씹는 거를 보여주셨어. 맞아요. 사장님이 당황한 표정이 나오거든요. 네. 아니 저런 방법이 있었네 하면서 그렇지. 업무의 효율화를 네. 이루셨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일을 시켜보기로 해요. 모종판을 닦으라고 시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종판을 잘 씻으세요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장님이 1시간 뒤에 돌아와 봤는데 네. 이 나라 씨가 그 특수학교 학생인 나라 네네. 씨가 그대로 앉아서 1시간 동안 한 개만 닦고 씻고 있었어. 있는 거예요. 네. 하염없이 문지르고 있었대요. 거의 뭐 모종판이 막 다. 네. 거의 뭐 색깔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장님이 특수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새싹파로 만든 차를 먹으면서 드시면서 옆에 새싹파 양갱도 있고요. 네. 새싹파 뭐 샴푸도 있고요. 별것도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료구나. 네. 네. 잘은 마치 모르겠지만 녹차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것을 만들 수 있는 네, 나중에 그런 먹어보고 재료입니다. 싶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런 장애인들한테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를 3번, 뭐 여기 3번, 물로 어떻게 씻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니까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다. 쉬지도 않고 그냥 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잘하고 맞아요.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이분은 아마 정확한 건 안 나왔지만 아마도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그대로 그런 일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딴짓을 안 하시는 거지. 딴짓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러면서 두 번 대강 보기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뭐랄까요 칼로 재는 원칙대로. 듯이, 네 원칙대로 딱딱 그대로 하시는 하는 거지. 거죠. 네. 오히려 막 너무 훌륭한 일꾼이 들어온 셈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느릿한 하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는 청소를 시켰어요. 그때 네. 너무 느린 거예요. 사장님 봤을 때 아유 저러다가 언제 그렇지, 저거를 그렇지. 잡초 뽑고 느릿 막 답답한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게 오랜 시간을 두고 봤더니 너무 느릿느릿하지만 너무나 꼼꼼했던 거죠. 그렇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시네. 네. 약간 일본식 이게 좀 웃겨요. 과장된 재밌어요. 그림.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인 고용을 확장을 늘려갔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했는지 재밌는 게 공장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요. 기계도 생기고 모종판 씻는 기계도 생기고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넣는 거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 일을 사람에 늘려가 맞춰서 늘려갑니다. 그치. 사람이 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람에 맞추어가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동장이요. 20년 뒤에 해마다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덧 100명이 일을 하는 그런 대단한 농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글와글 그 많은 군중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표지에 있는 그림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을 그린 것 같아요. 뭐 실제 인물들은 아마 모델로 했겠죠? 네, 대부분. 비슷하게. 네. 굉장히 다양해서 뭐 남녀노소가 다 있는 느낌? 예, 다 웃고 있고. 이 새싹파 농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일본의 되게 중요한 식재료고 이 공장이 400년 된 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네. 엄청난 곳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이 있는 그런 일본엔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쵸. 이상한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공장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공장의 어떤 업무 효율화를 이루는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맞습니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쿄마루엔의 대표이사 스즈키 아츠시님이 실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처음에 자기도 장애인이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느덧 그들이 취직한 지 20년이 되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이 사장님의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은 17세부터 85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아, 멋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인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굉장히 좋다. 농업복지 연계의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고 해요. 이런 농장이 우리나라도 아마 찾아보면 없지는 않은데 네, 이런 여기 공장들이 뒤에 나오긴 합니다. 아, 네. 푸르메 재단 이런 데 나오긴 네.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또 읽고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장애인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안 되는 거고, 다양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일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해야 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결국에는 가야 하는 방향은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일본의 사례, 아까도 일본에는 그런 지체 장애인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좀 바꿔야 되는 지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왕왕 있거든요. 상표를 그쵸.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A사, B사, 네, 이제 샴푸 바 같은 거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쿠키 같은 거 만드는 특수 선생님이 차린 쿠키 회사인가? 거기도 되게 맛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사들도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책 뒤에 보니까 그 푸르메 재단 우리나라 장애인 사업 지원 사업 이런 많이 하는 박경학 이사가 쓴 건데요.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서 앞서도 선생님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사회적인 장치들, 제도들, 시설들 이런 게 더 많아져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함께 사는 모습이 되는 거고, 네.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장애인을 봤을 때 좀 생경하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맞아요. 거죠. 예.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체험을 더 많이 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아까 장애인이 더 많은 세상이라면서 보면은 통계에 따르면은 장애인이 고용이 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비고용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사실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일을 안 하면 좀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선들?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이 사람들한테도 선생님 말씀대로 더 많은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일단 줘보고 그래서 조율을 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가끔 카페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네네. 일하고 이 근처에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거 저는 되게 좋고 자꾸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자꾸 봐야지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놀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같은 반에 있었는데 통합교육으로 네. 그 아이는 이제 도움반에 갔다가 어떤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그 아이한테는 어떤 교육이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비장애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이해하고 저 아이는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저 아이는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공교육의 공간이 어떤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많이 좀 부족하긴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예전이긴 하지만 항상 반에 그래도 지체장애 친구가 있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엄마나 가족이 업고 왔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올 수가 그쵸.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경사로도 없고 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고 문턱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늘 엄마가 업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자랐는데 예전 수준이어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관점으로만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여기처럼 이 공장이 장애인에게 맞추어서 바뀌어 간 거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세상은 사실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맞추어진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맞추어진 공간은 오히려 우리들한테도 더 좋은 거죠. 더 좋고 더 편하고 맞아요. 더 넓을 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인식을 하면은 그런 시위할 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각한다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거를 자꾸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해서 힘을 합쳐서 이게 좀
진짜 변화해 나가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제 지인이 그 장애인 전장현 시위할 때 뭐 네. 이제 그런 거 반대하면 혐오다. 좀 우리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조금만 네. 참자. 네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짜 실화인데 아니 당신이 4호선 타봤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또 모 정치인이 어디 동네 사는 사람 불편 주지 않았냐. 4호선 어디 3호선 어디 이런 식으로 딱 네, 맞아요. 집어서 얘기하면서 네. 그 분열을 조장하는 그 심리적 조종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좀 놀랐고 그 스킬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발언이 너무 나쁘다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선동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도 실제 지인이 그렇게 저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불편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하는 게 저는 가끔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 두 단어가 왜 만나는가도 참을 수가 없고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잖아요. 네.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서 이제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같이 그걸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장애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위가 벌어진다든가 하는 데 따른 불편 이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뭐 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순간에는 같이 공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0,000원 지하철에서 해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관심을 갖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말에 하면 뭐 누가 관심 그렇죠, 갖겠습니까? 그렇죠. 늦어도 맞아요. 되니까 약속 나 오늘 네, 뭐 그렇죠, 시위에서 좀 늦었어. 그 괜찮아. 그렇지. 근데 예. 출근하는 시간 사람들이 촉박하고 늘 그렇게 현대인들이 짜증이 많이 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늦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는 막 열받는 건데. 그때 임팩트가 생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걸 원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불편 주는 건 원치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걸 어떻게 폭력시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시화의 한 방법인 네. 거죠. 예. 장애인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불편을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가시화하는 방편인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요. 예, 방편인 건데.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시민이라면 선생님 말씀처럼 그거 목적이 아니라 방편인 네. 것을 알고 전 정말 그렇게 말한 지인이 심지어 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라고 그런 교사가 과연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잠재적 가치를 아이들한테 보일 수 있을까? 그럼 학교에 출근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장애인 시간 거다 늦었잖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그렇지. 얘들아 선생님 늦었지만 미안해. 내가 뭐 좀 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단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너희도 그거 알고 있어야 해. 라고 그렇지. 그렇게 그 계기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네, 훌륭한 계기 교육. 네, 저희가 특별한 날 이거 하게 된 게 계기 교육. 네. 이건 계기 교육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선생님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 아니 너무 진짜 얘기하다 보면 나가지고. 열이 딱 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이 주는 이 잔잔한 감동, 그 안에 또 깊은 의미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야 미스히로 작가의 서툴고 어설픈 대단한 일꾼들 함께 읽어보고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의 날을 주제로 그림책 2권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함께 가시화되고 함께 살 네. 수 있는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 함께 읽고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